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연일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전쟁이 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죠. 지수는 3,000을 넘었다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오늘 제목은요, 대장인의 시대, 반도체 유리기판 쪽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상황과 상관없이 저희는 공부를 하고 계속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코딩 엔지니어들하고 심지어는 이제 AI 관리하는 그런 엔지니어들까지 지금 구조조정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라인은 계속 증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죠. 한쪽은 감축하고 한쪽은 이제 증원한다는 이야기니까요. 돌이켜보면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반도체 엔지니어들보다 훨씬 더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요,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더 대우를 받습니다. 지금 AI 시대에 있어서 코딩 엔지니어들은 대체 가능한 반면에 반도체는 정말 노가다가 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오랜 경험과 장인들의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없으면 공정이 흘러가지 않을 정도로 극악의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AI가 발전하고 로봇이 투입되더라도 반도체 공정에서 사람 손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 정부에서 반드시 전략적인 측면에서 반도체를 자국으로 끌어올 면도 있겠지만 또 한 측면은 고용 측면에서 반도체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우리한테도 많은 시사점을 주죠. 한국 정부도 지금 AI가 앞으로 디벨롭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혁이 있는 이 와중에 반도체는 절대 놓으면 안 되겠죠. 엄청나게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니까요.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쭉 몇 년에 걸쳐서 취재를 해온 것들이죠. 작년에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미반도체 이야기입니다. 한미반도체 부장님이 가공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공을 하는 기계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몇 년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37년째 이것만 하고 있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SK하이닉스나 어쩌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력하고도 맞먹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술 연마를 해오셨다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이게 수백 대의 가공 머신이 한미반도체 공장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공 머신이 AI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한 80, 90%는 기계가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직접 합니다. 작년에 37년째니까 올해 하면 38년째겠죠.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단순한 반도체 회사라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밀기계 가공회사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예는 뭐냐면 니콘 공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한국인 엔지니어의 말씀인데, 거기에 직경 1m짜리, 그러니까 천문대에 쓰는 그런 초고정밀 렌즈겠죠. 그거를 니콘에서 아직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5%는 AI나 이런 걸로 대충 깎는데요. 마지막 5% 누가 깎냐면 장인이 깎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손을 대보고 손 감각으로 깎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AI로 대체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네 분이 4인 1조가 돼가지고 정말 합을 맞춰가지고 깎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옆에서 그걸 보면서도 정말 경이로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21세기 AI 시대에 있어서 사람의 감각이 기계를 능가하는 그런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취재했던 국내 상장사들 많죠. PCB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센서 막 나오는 회사들이 많은데, 한결같이 뭐라고 했냐면 수율은 잡긴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를 재현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보면 애매한 답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업체들이 수율을 잡는 악정보투의 과정을 겪긴 겪었는데 이게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세 번째 사례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HBM 검사팀장님인데, 제가 어느 회사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HBM 검사팀장님이 잘 나가시죠. 수율이 엄청 좋아가지고.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라이벌 회사에서 어떻게 그렇게 수율이 잘 나오냐 그러니까, 수율을 잘 나오는 건 맞는데 왜 잘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답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HBM을 만드는 공정이 3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해 마셔야 되는 게 전 공정 빼고 본딩을 포함해서 후공정만 그렇거든요. 이 30가지 과정이 굉장히 델리키트하다고 과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 잘 나온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연의 산물, 노력의 산물, 집념의 산물이지 이게 사전적으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계획된 게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잖아요. 이게 제가 HBM 공정이 섬세하고 연약하다라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만큼 지금은 사람의 감각이 중요하다. 이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외 HBM 회사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렇게 HBM 만드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줄 알았으면 안 했다 이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돈을 주니까 한다 이거죠. 너무나 어려운 공정이라고 답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외국 반도체 회사들은 설계를 하고 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답이 안 나오면 아예 그 공정을 시작을 하지 않거든요. 한목적적이지 않으면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HBM만은 예외라고 합니다. 어떤 정해진 플랜 없이 뛰어들었다는 거죠. 국내 업체도 그렇고 이 해외 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극악의 공정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가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리노공업도 있습니다. 리노공업 도금 기술이요. 사장님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부산의 비밀의 어떤 지역에서 20명 정도가 도금 장인이 있습니다. 리노공업의 기술력이 가장 총하는 도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도금 공정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간급 임원들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리기판 가공도요. 지금 많은 업체들이 할 수 있다, 다 됐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거의 통과 못했죠. 한두 업체들이 좀 희망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 보면 여쭤보니까 제가 레이저 장비가 중요하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체가 중요하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를 믹스하는 감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타이밍, 그리고 이 프로시저에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거지 이게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사전적인 기술적인 어떤 탐구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현장에서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장인들이 이 문제를 풀어 나갔다고 하거든요. 이게 유망한 한두 군데 업체들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우리보다 앞선다고 제가 해온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런 쭉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반도체는 사전적인 시뮬레이션의 영역을 떠나가지고 모든 것을 사람 손으로 완결지어야 되는 그런 극악의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많은 여의도 매니저들하고 애널리스트들이 돈을 투자하면 무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집적도도 올라가고 새로운 제품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0년 이후에는 그게 완전히 스톱됐습니다. 유리기판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영역에서 이제는 전공정보다 후공정이 더 중요하게 되고요. 후공정에서 핵심은 장인의 손길입니다. 이 섬세한 인간의 손이 없이는 후공정 자체가 완성이 안 됩니다. 물리학적으로 한계까지 파고들어서 수율을 완성을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남은 인력을 소요하는 그런 산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도배 같은 것도 보면 겉으로 보면 이 벽이 팽팽한 것 같지만 사람 손으로 만져보면 미세하게 우툴투툴 하잖아요. 그거를 도배장판을 잘못되면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도배장판을 기계로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도배 20-30년 하신 현장 기술자가 제일 대우를 받잖아요. 극단적인 비유이긴 한데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사람 손이 필요할 것 같고 유리기판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나 매니저들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저를 타박할지 모르겠는데 직접 수많은 업체를 제가 물어보고 엔지니어들 접해보면 박사거나 박사를 아니시거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결같은 이야기는 뭐냐면 반도체는 AI가 대신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해서 겨우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이분들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특정 업체를 공격하고 또 자기만의 어떤 비유에서 주가 전망을 하는 건 좋은데요. 제발 기자나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나 현장에 가서 사장 이야기 말고요. 현장 엔지니어들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요. 현장 엔지니어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본인이 판단이 안 되시면 과감하게 투자 비중을 늘리시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